안녕하세요. 고양특례시 세무사 자담 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송대권 세무사입니다. 어제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8월 8일에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경기도 고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일대에 산재한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만 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이들 지역에 서울에는 2만 가구, 경기도에 3만 가구, 총 5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들 신규 택지와 관련한 각종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2026년 상반기에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5년 뒤인 2029년 첫 분양 시작, 그리고 2031년에는 첫 입주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올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 소재한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결과 앞으로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기 시작하자 정부는 선제적으로 주택시장에 강력한 공급 신호를 주기 위하여 이와 같은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라는 강수를 둔 것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1950년대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도시 주변의 녹지 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린벨트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그리고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과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국민 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시장과 군수 등과 같은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발 제한 구역의 설정과 관련하여 현행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과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 산업, 교통 및 토지 이용 등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하여 5만 가구 주택을 공급할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서울 서초구 원지 우면동 일대 서리풀지구 2만 가구, 경기도 고양시 대공격세권 9,400가구,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1만 4천 가구, 의정부시 신곡동 용현동 일대 7천 가구의 총 4곳인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에 대하여 이미 교통망이 잘 갖추어진 서울 도심의 인접 지역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서울의 주택 공급난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더 나아가 교통이 불편한 외곽에 신도시를 지어 우회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꾀하기보다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짓는 전공법적인 공급 대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경기도 고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일대에 산재한 개발 제한구역, 즉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신규 택지로 지정된다면 이 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계속하여 거주해온 거주자인 자연인이 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 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개발 제한구역 해제에서 벗어나 재산권 행사 기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수용 등을 당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계속적 침해이기 때문에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양도와
동일하게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 분야 권위자의 견해가 있기도 합니다. 즉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 매수 또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보유하였다면 양도소득세의 40%를 감면하며, 혹은 두 번째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보유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양 특례시에 소재한 대공역세권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소재한 내곡동, 대장동, 화정동, 토당동, 주교동 일대를 가리키는데 그 규모가 199만 제곱미터, 즉 60만 3천 평에 이르는데 그 중에 9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 대공역세권은 동쪽으로는 고양시 덕양구의 중심지 중 하나인 화정지구 능곡지구와 맞닿아 있으며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 서해선, 교외선 등 총 5개 노선이 합류하는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고양시 최대 교통 요충지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고양시는 예전부터 이곳에 대공역 환승센터를 건립하여 첨단 자족 도시를 조성하려 줄기차게 시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대공역세권 개발 사업은 지난 2016년 3월에 공동사업 시행자가 구성되어 그 사업이 재궤도에 오르는 듯 하였으나 해당 사업을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행한 사업 타당성 용역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후로는 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하여 흐지부지 되면서 대공역 주변은 지금까지 허허벌판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11월 5일에 고양 특례시장인 이동환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공역세권을 주거 위주의 개발을 최소화하고 역세권 중심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여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국토교통부 측에서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공역세권을 역세권 중심으로 자족 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하여 상업, 문화, 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와 고양시의 발표 내용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고양시에서 개발 잠재력이 가장 큰 대공역세권이 구체적인 개발 계획 없이 신규 택지 개발 지구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처럼 대공역세권 개발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인 견해의 표출은 정당한 것이며 그 자체로 존중되고 숙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속하여 자족 기능 없는 신도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고양 특례시의 현재 상황에서 이번 고양시 대공역세권 1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9,4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개발이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이 지역이 자족 기능을 함께 갖춘 지식융합단지로 탈바꿈하여 고양 특례시의 또 다른 개발 사업들인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인 JDS 지구 사업 등의 진행에도 긍정적인 측면의 파급 효과를 미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고양 특례시 세무사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송대권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